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요새 좀 시장이 좋지가 않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던가 중국 시장, 이렇게 전 세계를 좀 끌고 나가는 시장들은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미국 시장을 보자면, 예,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규모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쭉 빠졌던 그런 미국의 주식형 펀드 자금이 다시 올해 대략 한 2월 들어서 대략 3월 정도부터 누적 규모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닥을 좀 찍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의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죠.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 미국이 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도 보자면,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보자면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상회를 하면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티멘탈뿐만 아니라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진짜로 기업 가치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분기 실적 예측치를 이제 발표했는데 역시나 예상치보다 실적이 상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빵류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다시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한 레벨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도 호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에는 조금은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 역시나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 역시나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증시, 주식과 또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채권이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자금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신흥국들도 이 주가 지수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다. 왜냐면은 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상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는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정말로 말도 안 되죠. 마이너스 0.3%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뭐 3년 이상 동안 처음인 건데 41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경쟁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원달러 환율이 이제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상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경제가 더욱더 좋지가 않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으로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신흥국들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주가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대표 자산격으로 지금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호주 역시나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면서 좀 신흥국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상승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연장될 수가 없는 흐름일 것이다라고 제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이런 흐름을 당연한 흐름을 상식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 필승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등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고요.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도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펀더멘털이 혹은 세트메탈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다시금 회계감리 이슈가 이제 부직회계 이슈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LG화학 이렇게 시장을 끌고 나갔던 혹은 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또 한국 시장에 이제 앞서서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보자면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죠. 굉장히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그 팬더멘탈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제 중국도, 그렇게 강했던 중국도 다시 한번 딜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겠다.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은 통화 완화 정책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초부터 중국 시장이 20% 이상, 30% 가까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버리징 정책을 통해서 다시금 중국은 이제 긴축 완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자금이 다시 이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천천히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올해 1월부터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략 한 255조 이상을 이제 시장에 뿌렸습니다. 255조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조 원만 사줘도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을 한국 증시에 들어왔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한국 주식을 사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1분기에만 255조 이상을 푼 겁니다.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장 끌어올리는 유동성 자금을 더 이상 넣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이 이제 종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통화 완화 정책의 종료가 됨에 따라서 모멘텀이 다시금 좀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 증시에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죠. 물론 중국 측에서도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잠시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이제 갑자기 막 급락을 한다거나 폭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모멘텀이 하나 이제 잠시 쉬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중국은 딜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그만큼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전 세계의 부채를 미국과 중국 두 국가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딜레버리징은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그렇고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역시나 이제 작년까지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한 이유도 이 부채의 이러한 위험성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좀 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유가 역시나 이제 좀 괜찮게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림세로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란에 대한 수출 제재 면제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죠. 그에 따라서 상승을 했는데 다시금 미국의 셰일가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러시아라던가 비오페 국가들의 증산으로 인해서 다시금 유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대국변 달러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뭐 1156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도 98을 뚫었습니다. 98을 뚫었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제 필승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바닥을 좀 견고하게 다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하락하는 것이 맞는 흐름이고요. 그런데 더 하락을 하고 이후부터는 더 추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10월처럼 추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닥을 다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달러와 강세는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생각보다 그냥 좋았다라는 그런 모멘텀 하에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호재든 악재든 그것이 실질적으로 터지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악재가 실질적으로 터진다, 그런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호재가 실질적으로 터진다, 그런 모멘텀의 부재로 시장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나는 말이, 호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실질적으로 좀 떠올랐을 때는 모멘텀 부재로 작용되는 것이고, 악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실질적으로 터졌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지금은 악재가 직접적으로 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폭락이라던가 아니면 추가 하락을 이어나가기보다는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기간에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 역시나 또는 반도체 시장 역시나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OECD 선행지수를 봤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지금 편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 역시나 이제 바닥을 이제 좀 다지면서 기간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말, 특히나 이제 한국말 안 좋으면 좀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지만, 왜냐면 한국말 안 좋으면은 이머징 자금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투자금들이 한국을 빼고 다른 신흥국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한국 이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외국인 자금이 빠진다거나 이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지수 부근에서 하락할 수 있지만 그 하락을 거듭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호주 경제도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 자산의 대표격입니다. 근데 호주는 특히나 중국과의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면 호주도 좋아지는 것이고 중국이 안 좋아지면 호주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국 이상으로 중국 이제 연관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호주 경제를 보면은 중국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호주는 중국의 자산을 이제 좀 반영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대표격이 바로 이 폐쇄적인 중국보다는 오히려 호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호주 달러가 이번 주에만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고요. 호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중국도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금 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호주의 1분기 물가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역시나 좀 경제 모멘텀 역시나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 신흥국 전체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미국만 좋은 상황인데 한국의 주가지수 하락,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인가를 바라본다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부터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잘 다듬는다면 지금은 미국의 채권과 주식이 같이 뛰는 이상 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만큼 달러 강세도 멈추는 구간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그 흐름을 필승은 이제 FOMC 회의 5월 1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5월 1일 전후로 미국의 달러 강세는 조금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따라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의 기간 동안 바닥을 잘 다듬어 준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전 영상까지 다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면서 종목을 좀 선별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키우시면서 참고하신다면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코스피 시장, 호석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호주 시장까지 쭉 맥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맞춰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광고가 나올 수 있는데, 광고가 나온다면은 저 필승에 대한 지원, 저 필승에 대한 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증시는 환율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환율은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증시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빠지는 것이고 증시가 안 좋아지는 것이지, 환율이 안 좋아졌다, 더 빼야겠다, 이런 현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환율이 1156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외국인의 이제 투자 자금을 더 빼야 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거의 바닥까지 왔다라는 그런 시장 반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한 여기까지 오면은 좀 분할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2180 라인까지 좀 하락을 한다면은 1차 매수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180부터 2100 라인까지는 이제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180에서 2100 구간은 좋은 코스피 지수로 따졌을 때 좋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파동을 보자면 끝나지 않았어요. 이 파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번 갔다가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면은 역회된 숄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50 라인까지 간다면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하락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주봉으로 보자면 역시나 N자형 파동이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180부터 2100 라인까지는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저 필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대략 7년 동안 이어졌던 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들어올 것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시금 재빠르게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작년 10년 동안 그랬던 이 박스권 라인은 박스권 라인을 그렸던 구간과 지금의 경제 팬더멘트를 좀 비교를 하자면은 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자산 자체가 2배, 3배가량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이 2배, 3배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좀 기업들의 그런 팬더멘트를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돈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추종하는 증시 역시나 좀 박스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정해 보인다면은 좀 이 라인대에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할 매수권이 아닐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N자형 과정을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많이 빠져준다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은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고요. 대략 이 라인대에서 이 라인대까지 많이 빠진다면 이 라인대까지 대략 750 부근에서 710까지는 좀 괜찮은 분할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건전하지 않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것이고요. 달러 강세가 길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에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시장 분석을 해드렸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 필승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모양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